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이 어렵다고 그랬죠. 그 대충 구현해서 뭐 버그가 있으면 디버깅 하겠다가 잘 안 통하는 분야가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이에요. 왜냐하면 디버깅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적당히 구현한 다음에 디버깅 하겠다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미리 꼼꼼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설계해서 처음부터 버그 없게 그렇게 구현해야지 디버깅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은 작은 예제로 이런 거 저런 거 구현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작은 예제로 그래서 아 이렇게 구현하는 거구나 이렇게 구현하면 실패하는구나 좀 작은 예제들로 훈련을 좀 많이 한 다음에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봐야지 그냥 처음 사용해 보는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 기술을 프로젝트에 바쁘다고 해서 프로젝트에 바로 넣어서 구현해 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디버깅 하겠다. 이거 안 통해요. 아무튼 그래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 그 할 때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레드 세이프하게 구현하는 방법. 그러면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거냐? 그걸 미리 다 공부해서 피해야지. 저걸 대충 구현한 다음에 디버깅이 안 되는 스레드 세이프 문제도 대충 구현한 다음에 디버깅 안 되고 여러분이 운영체제 시간에 배웠던 뭐 데드락 같은 거 그게 이론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론 공부한 다음에 데드락이 발생 안 하도록 체계적으로 설계해서 구현해야지 데드락이 발생했는데 디버깅 하겠다. 안 돼요. 어떤 이론이 필요한 분야는 이론 없이 덤비면 안 된다는 분야지. 데드락 문제도 공부해야 되고 스레드 세이프도 공부해야 되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다 그 말은 충돌난다는 얘긴데 충돌 멀티 스레드들끼리 충돌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왜? 자, 어떤 데이터를 두 스레드가 동시에 수정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스레드 세이프 테스트 1점 자바. 이 작업이 이 부분이에요. 작업. 여기 스태틱 멤버 변수 하나가 있지. 스태틱 멤버 변수 인티저 x라는 스태틱 멤버 변수가 있고 퍼블릭 스태틱이니까 이렇게 다른 곳에서도 퍼블릭 스태틱 변수는 다른 곳에서도 퍼블릭이니까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태틱 멤버 변수는 이렇게 스태틱 멤버 변수는 클래스 소속이죠. 소속이 클래스 소속이에요. 객체마다 따로 하나씩 만들어지는 멤버 변수를 인스턴스 멤버 변수, 그냥 평범한 멤버 변수. 평범한 멤버 변수는 객체마다 따로 하나씩 만들어지고 이렇게 스태틱이 붙은 스태틱 멤버 변수는 객체마다 따로 하나씩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클래스에 하나만 만들어져서
그 클래스 소속인 멤버 변수가 스태틱이죠. 그래서 스태틱 멤버 변수는 클래스 소속이니까 클래스 점 하고 멤버 변수를 사용하면 돼요. 클래스 소속이야. 객체 소속이 아니고. 이 스태틱 멤버 변수가 하나 딱 있는데 이것을 이 작업은 run 메소드는 이 x에다가 이거 약간 수정하자. 0부터 100만으로 0부터 이렇게 수정합시다. 1부터 100만까지. 아니다. 원래대로 놔둬요. 원래대로가 맞아요. 100만 번 이 포문을 100만 번 포문을 반복하는데 그쵸? 이렇게 하면 i가 0부터 100만까지 100만보다 작을 때까지 포문을 100만 번 반복하는데 100만 번 반복하면서 뭘 하냐면 1을 더하죠. 계속. 그럼 결국 1을 100만 번 더하게 되는 거니까 그쵸? x의 값이 100만이 증가하죠. 그런데 요 작업을 이렇게 작업객체 3개를 만들어서 작업객체 3개를 동시에 스타트 했어요. 그러면 3개의 실행 흐름으로 동시에 run 메소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3개가 다 끝나는 걸 기다린 다음에 새 작업이 다 끝나면 x의 값을 출력을 하죠. 문제가 안 생긴다면 x의 값은 300만이어야 할 거야. 자, 먼저 이걸 3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1로 수정하면 그러면 한 개의 작업 흐름으로 실행하는 거죠. 여기가 3이 아니라 1로 바꿔주면 여기를 한 개의 작업 흐름으로 이제 작업하는 거지. 그러면 실행해 봅시다. 응? 자, 100만이야, 그러면. 1을 100만 번 더했으니까. 한 개의 실행 흐름으로 작업을 하면 뭐 충돌도 없고, 한 개니까. 자, 그런데 한 개가 아니면, 2개면. 자, 2개면, 충돌이 없다면 200만이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200만이 안 돼. 108만밖에 안 되네? 108만은 너무 심한데? 186만. 이게 정상이야. 186만. 이 정도가 나와요. 104만. 104만이면 충돌이 매우 심한 거지. 107만. 104만. 그러네. 충돌이 매우 심하네. 그럼 3개의 실행 흐름이면 충돌이 더 심하겠지. 충돌이 없다면 3개의 실행 흐름이니까 300만이 나와야 되는데 199만 104만 3개의 실행 흐름인데 충돌이 매우 심해요. 그렇지만 충돌은 매우 심하지만 충돌나는 게 겨우 인티저 변수 하나라서 뭔가 에러가 발생하기까지는 않아. 인티저 변수 하나라서. 너무 간단한 거라서. 그렇지만 충돌나는 게 복잡한 구조의 객체라면은 에러까지도 발생하죠. 이렇게 멀티 스레드 충돌이 흔한데 하나의 데이터를 같은 데이터를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수정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충돌이 발생해요. 그래서 대충 구현한 다음에 충돌을 찾아서 수정 디버깅 하겠다. 불가능해. 미리 어떤 데이터가 여러 스레드들 사이에 공유되는지, 어떤 데이터는 공유 안 되는지, 그걸 미리 설계를 한 다음에 구현해야 돼. 자, 그러면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에서 절대 공유가 안 되는 데이터도 있어요. 그게 뭘까?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에서 절대 공유가 안 되는 데이터.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절대 공유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데이터는 절대 공유가 안 되죠? 그래서 공부하고 구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 안 하고 대충 몸으로 때우는 식으로는 안 돼요.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은. 이런 걸 다 알아야 프로그래밍, 이제 그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거, 이거 기초 중에 기초만 소개한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돼. 자, 이 그림을 보면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에서 절대 공유 안 되는 데이터가 뭐야? 어느 영역에 있는 데이터는 절대 공유가 안 되죠? 스택 영역. 여기, 이쪽이 멀티 스레드죠. 프로세스 하나에 스레드가 여러 개 있는 거. 스택 영역은 스레드들마다 다 따로따로 소유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유가 안 되지. 그러면 어떤 것만 공유가 되죠? 힙 영역에 있는 거. 그러면 하나 더. 그러면 스택 영역에 있는 게 뭐죠? 어떤 것들이 스택 영역에 만들어지죠? 어디다 적었더라? 적어놨을 텐데. 여기 있다. 지역 변수하고 파라메터 변수는 스택 영역에 만들어져요. 변수만. 지역 변수, 파라메터 변수. 그 변수가 객체를 가리킬 수가 있지. 객체나 배열을.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배열이 있고 변수 A가 있어요. 이 변수랑 배열은 다르지. 참조 변수죠. 참조 변수 안에는 참조 주소가 들어있고 그 주소를 따라가면은 배열이 있죠. 자, 이렇게 지역 변수하고 파라메터 변수는 스택 영역에 만들어지고 객체하고 배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테스트라는 메소드였다. 그러면 저 A라는 변수는 지역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변수는 공유가 안 돼. 지역 변수야. 지역 변수는 스택에 만들어지니까. 그렇지만 A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주소를 따라가면 인티저 100개짜리 배열이 있죠. 이 배열은 힙에 있어요. 힙에 만들어져요. 가비지 콜렉션이 되는 건 힙에 만들어져. 이건 공유가 돼요. 이런 걸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 하려면 미리 알아야 돼요. 자, 꼭 방금 얘기한 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거 프로그래밍 좀 했다는 사람은 실력 있는 프로그래밍 개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야. 자, 여기 인티저 A는 인티저가 아니라 A라는 변수, 이건 변수고 이건 메소드도 이렇게 하면 테스트라는 메소드 안에 만들어진 변수니까 지역 변수고 그 다음에 그 변수를 따라가면은 배열이 있어요. 변수 안에 배열이 있는 게 아니야. 변수에는 배열을 가리키는 참조 주소만 들어있어. 그래서 변수 따로, 배열 따로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로슨이라는 체가 있다.
이것도 역시 변수 P가 있고 그 다음에 person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 A, 변수 P에는 배열에 대한 참조 주소, 객체에 대한 참조 주소가 들어있는 거. 그리고 이런 배열, 그리고 이런 객체, 이렇게 new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이게 배열하고 객체죠. 이렇게 new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배열하고 객체. 그건 힘 영역에, 객체하고 배열은 new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힘 영역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자바는 가베지 콜렉션 언어죠. 그 가베지 콜렉션 대상은 힘 영역에 있는 것들이에요. 객체하고 배열. 그리고 스택 영역은 가베지 콜렉션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지역 변수하고 파라메타 변수는 메소드가 호출될 때 이 테스트 메소드가 호출될 때 변수 A, 지역 변수 A, 지역 변수 P가 만들어지고 지역 변수들은 이 메소드가 리턴할 때 즉시 없어져요. 그리고 이 A라는 변수하고 P라는 변수는 new를 실행할 때 배열이 만들어지고 그 배열에 대한 주소가 A에 들어가고 여기도 new person 하면서 person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person 객체에 대한 참조 주소가 P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테스트 메소드가 리턴할 때 지역 변수 A, 지역 변수 P는 즉시 없어지지만 지역 변수들은 메소드가 리턴할 때 즉시 없어져요. 그런데 new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이건 즉시 없어지지 않아. 다음번 garbage collection 할 때 그때 한꺼번에 몰아서 없어져요. garbage collection 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고급 내용이니까 초급은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이제 실력 있는 개발자, 즉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 정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뭐가 스택에 만들어지는지, 뭐가 힙에 만들어지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X 이건 지역 변수가 아니지. 스태틱 멤버 변수죠. 스태틱 멤버 변수니까 공유될 수 있어요. 지역 변수는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공유될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세 개의 스레드로 각각의 하나의 스레드가 100만씩 1을 더하는 걸 100만 번 했으니까 세 개의 실행 흐름이니까 총 1을 더하는 것이 300만 번 더해지는데 그러면 충돌이 없었다면 결과값은 300만이어야 되는데 겨우 106만이야. 아, 참, 106만. 그러면 194만 번 충돌난 거지. 충돌이 매우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문제가 바로 아주 유명한 로스트 업데이트 문제예요. 이 로스트 업데이트 문제는 여러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어서 생기는 문제를 고민하는 분야가 제일 처음에 운영체제 분야에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데드락이라는 이론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운영체제 내에서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니까. 그 다음으로 여러 실행 흐름이 동시에 실행돼서 생기는 문제를 운영체제 다음으로 고민한 분야가 데이터베이스 분야야. 데이터베이스도 여러 작업이 동시에 조회도 하고 저장도 하고 하잖아. 멀티 유저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데드락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 실행 흐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를 세 번째로, 이게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 분야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여러 실행 흐름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를 운영체제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1차적 잘 정리해 놨고 2차로 DB 연구하는 사람들이 잘 정리해 놔서 그 운영체제의 이론, 데이터베이스 이론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러면 안전하게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드락 문제는 운영체제 이론 두꺼운 책 뒤져보면 아주 잘 데드락이 왜 생기고 데드락을 어떻게 디텍트 할 거고 데드락이 안 생기게 구현하려면 어떻게 구현하면 되고 이런 데드락 디텍션, 데드락 프리벤션 이런 이론들이 운영체제 분야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거 공부해야 돼.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 하려면. 그 일들이 데드락이 일어나 정말로. 그 다음에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데이터 공유되면서 데이터가 깨지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DB 사람들이야. DB가 데이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지금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데이터 공유해서 벌어지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죠. 이거 DB 분야에서 정리된 이론이에요. DB 분야 깊게 공부하면 로스트 업데이트라는 이 프로블럼이 나와요.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도 나와요. DB. 그래서 그런 DB 이론, 운영체제 이론, 자료구조 이론, 알고리즘 이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시험 보려고 배우는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이 고수 개발자가 되려면은 아주 고급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한 이론들이야.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로스트 업데이트. 아주 깊이 있는 이 로스트 업데이트, 깊이 있는 이론은 DB 두꺼운 책을 뒤져보기 바라고 여기서는 간단히 얘기할게요. 정상 시나리오. 아까 방금 X 변수에서 겨우 1을 더하는 그정 가벼운 간단한 연산이었는데 동시에 실행되니까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안 생기는 정상적인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자, 스레드 1. X 변수는 램에 있어요. 메모리에. 그 다음에 계산은 CPU가 해요. 메인보드에 보면 CPU도 꽂혀 있고 램도 꽂혀 있지. 그 CPU하고 램 사이에 통로가 있죠. 그 통로를 시스템 버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X의 변수의 값 10을 계산해야 되니까 램에서 변수는 램에 있어. 램에서 X 변수의 값을 CPU가 읽어요. 가져간단 말이에요. CPU가. 가져가서 1을 더하는 계산은 아무리 간단한 계산이라도 램에는 계산 기능이 없어. 계산 기능은 겨우 1을 더하는 계산이라도 모든 계산은 CPU가 해야 돼. CPU가 10을 읽어간 다음에 1을 더하면 계산 결과가 11이지. 자, 그 11을 CPU가 램의 X 변수에 넣어야지. 그래야 X 변수 값이 11로 증가하죠. 자, 이 간단한 작업도 CPU하고 램하고 절차가 3개야. 그 다음 두 번째 스레드가 다시 X 변수 값을 읽어가요. 그럼 11을 읽어가겠지. 1을 플러스 1 계산을 하면 12가 되고 계산 결과를 램에다가 써. 그러면 11가 써지죠. 그래서 1 더하는 작업을 2번 했으니까 결과가 12. 이게 정상이야.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계산이지만 사실은 절차가 1, 2, 3이죠. 읽어가고 계산하고 계산 결과를 저장하고 이 1, 2, 3이 한 덩어리로 진행되면 1, 2, 3 한 덩어리, 4, 5, 6 한 덩어리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 덩어리로 진행 안 되고 사이사이 끼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시나리오 2 충돌이에요. 1. 스레드 1이 읽어가요. 읽어가서 10을 읽어가겠지. 1을 더해. 그럼 11이야. 근데 아직 저장 안 했어. 그때 스레드 2가 읽어가. 그러면 아직
10이지, x는. 10을 읽어가. 플러스 1을 해. 결과는 11이야. 자, 스레드 1이 결과를 써. 스레드 2가 결과를 써. 그러면 두 스레드가 플러스 1을 각각 해서 결국은 두 번 더 했는데도 x 변수의 값은 11이지. 이게 로스트 업데이트 문제고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아주 흔한 충돌이. 봐요. 스레드가 3개의 스레드가 실행되는데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실행될 확률하고 이렇게 마구 뒤섞일 확률하고 뭐가 높겠어? 뒤섞일 확률이 높지. 사이사이 끼어들어가지. 그래서 충돌이 흔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복잡한 객체를 공유해 봅시다. 링크리스트 객체를 공유해 봅시다. thread safe test 2 클래스. 자, 얘도 지금 이것도 스레드 하나로 작업을 했어요. 무슨 작업이냐면, 링크 리스트에 9를 미리 10개 넣어놨어요. 9를. 10개죠. 반복문. 10번 돌아가죠. add 9를 10번. 그 다음에 이 작업은 뭐냐면, 이 다 작업을 10,000번 반복하는데 add rest 9 품위에다가 9를 하나 더해. 그 다음에 remove first 선두를 하나 제거해. 뒤에다가 하나 넣고 앞에서 하나 제거하니까 그러면 그 길이는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죠. 하나 끝에다가 하나 넣고 앞에서 하나 제거했으니까. 그 작업을 10,000번 해봤자 길이는 그대로지. 10. 처음에 가에서 9를 10개 넣어놨으니까 다를 몇 번을 하든 하나 넣고 하나 뺐으니까 크기는 그대로 10이어야죠. 처음에 넣어놨던 거. 싱글 스레드라서 충돌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이 태스크 하나, 싱글 스레드죠. 스레드 하나로, 실행 흐름 하나로 스타트 했어요. 그리고 join. 그 실행 흐름이 끝난 다음에 사이즈를 출력해 보면 여기 보다시피 뭐 10,000번을 하든 뭐 100,000번을 하든 1,000,000번을 하든 하나 넣고 하나 빼고를 해봤자 사이즈는 변화가 없지. 자, 충돌이 없으면 당연해. 그런데 이 당연한 작업을 멀티 스레드로 하면 자, 사이즈도 여기 14고 마지막에 출력되는 숫자가 사이즈예요. 사이즈도 14일 뿐더러 에러가 발생했어요. 에러가 No such element exception. No such element exception이 에러가 발생했고 사이즈도 14야. 늘어났네. 자, 충돌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레드 3개로 실행했더니 충돌이 발생해서 이렇게 No such element exception. 아까는 겨우 기본 자료형 인티저 하나라서 충돌은 발생했지만 이런 에러까지는 안 났는데 보통 이렇게 에러가 나요. 객체니까.
데이터도 틀리고 10이어야 되는데 14는 안 돼, 뭔가 잘못된 거죠. 에러도 났고. 이런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는 이 충돌이 당연해요. 이 문제는 dirty read 문제예요. 로스트 업데이트 문제, dirty read 문제, 이게 어떤 공유되는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충돌,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이 로스트 업데이트, dirty read, 이 이론은 DB 이론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려워. 그 설명 읽어도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자, 더블 링크 리스트 자료 구조에서 노드를 한 개 제거하려면 더블 링크 리스트예요. 우리가 지금 예제에서 사용한 링크 리스트가 싱글 링크 리스트가 아니라 요거 더블 링크 리스트예요.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는 건 넥스트 링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프리브 링크, 앞뒤를 다 가리키는 링크 리스트가 더블 링크드 리스트죠. 제거 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운데 노드를 제거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제거할 때는 이게 위 그림이 비포고 아래 그림이 애프터야. 자, 여기 1번 앞 노드의 넥스트 링크가 제거된 노드를 건너뛰어서 그 다음을 가리켜야 하고, 마찬가지로 뒷 노드 2번 뒷 노드의 프리브가 제거할 노드를 건너뛰어서 그 앞 노드를 가리켜야죠. 이렇게 가운데 노드를 아무도 안 가리켜야 제거가 된 거지. 그래서 더블 링크 리스트에서 어떤 노드를 삭제할 때 1번 링크 수정해야 되고 2번 링크 수정해야 되고 절차가 두 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 작업과 2번 작업, 이 두 작업이 한 덩어리로 진행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이 두 작업 사이에 다른 작업이 끼어져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번 작업은 했어. 근데 2번 작업은 아직 안 했어. 이런 상황이 있죠.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 누가 저걸 읽었네? 어떤 스레드 A가 지금 삭제하려고 그래. 그래서 삭제하려고 1번 링크 수정은 했어. 근데 아직 2번 링크를 수정하기 직전이야. 그래서 이 프리브, 이 오른쪽 노드의 프리브는 제거할 노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회색 노드는 반쯤 제거된 거지. 반쯤 제거된 거. 2번 링크까지 수정해야 완전히 제거된 거죠. 그러니까 수정한 것도 아니고 수정 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반쯤 하다 만 거야. 뭐 수술로 치자면 일단 수술하려고 배는 째놨어. 근데 수술이 안 끝나서 봉합을 안 한 거야. 문제가 있지.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뭐 밥을 먹는다든가 화장실 간다든가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수술 끝나고 움직여야지. 이런 문제. 배를 쬐으면 빨리 수술 끝내고 배를 닫아야지. 배 닫기도 전에 딴짓을 하면 안 되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멀티 스레드에서, 자, 스레드 B가 뛰어들어왔어. 그래서 아직 2번 링크 수정까지 해야 작업이 끝난 건데, 끝나기도 전에 들어와서 읽어버렸네. 이런 게 dirty read예요. 읽으면 안 되는 걸 읽었다는 거지. 1번, 2번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읽어야죠. 사람으로 치자면 수술 전에 만나서 인사하고 수술 끝난 다음에 만나서 인사해야지 수술 도중에 얘기하자고 하면 안 되지. 이게 dirty read예요. 뭔가 지금 작업 중인데 읽어버렸다. 그래서 읽으면 안 되는 걸 읽었다. dirty read.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dirty read를 하면 스레드 B가 자 이제 읽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프리브 링크, 지금 수정해야 되는 프리브 링크를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따라가서 이 노드를 읽으려고 해. 그런데 막 이 회색 노드를, 프리브 링크를 따라서 막 읽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스레드 A가 드디어 2번 링크를 수정해버렸고, 그래서 이 회색 노드가 드디어 제거가 완료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스레드 B가 막 프리브 링크를 따라서 막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게 이제 제거 완료돼서 없어져 버리는 No Search Element Exception. 내가 지금 읽으려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졌다.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내가 막 읽는 도중에, 읽으려고 하는 도중에 그게 읽으려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다. No Search Element Exception. 자,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멀티스레드 충돌, 자, 로스트 업데이트 문제, dirty read 문제, 이거 기억해 두기 바라고. 공통점이 뭐야? 이 문제가 일어난 공통점. 이 로스트 업데이트 문제도 여기 1, 2, 3, 요 작업이 한 덩어리로 진행돼야 되는데 누군가 다른 스레드가 끼어져 들어온 거죠. 그래서 벌어진 거고, dirty read도 마찬가지로 1, 2 이게 한 덩어리로 수정되어야 되는데 누군가 끼어져 들어온 거야. 자, 이걸 막아야 돼. thread safe.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뭘 막아야 되는지를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대충 다 막으면 안 돼. 대충 다 막아버리면 멀티 스레드의 장점이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느려져. 대충 다 막아버리면 스레드 세이프 하긴 하지. 그런데 이 막는 게 아무튼 설명 계속합시다. 자, 스레드 충돌을 막으려면은 자, 로스트 업데이트에서 X 변수 값을 램으로 읽어가서 계산하고 계산 결과를 램에 다시 저장해야죠. 이 두 작업이 한 덩어리로 진행되어야 해요. 그 두 작업 사이에 다른 스레드가 X 변수에 접근하면 충돌. dirty read도 마찬가지로. 링크 1, 링크 2를 한 덩어리로 수정해야 되는데 하나만 수정하고 하나 수정 안 한 사이에 누군가 끼어져 들어오면 충돌.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요약. 정리가 요약인데 멀티 스레드에서 공유되는 데이터는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그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유되는 데이터, 공유되는 객체. 객체라면은 그 객체의 메소드 호출을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할 수 있게 막아야 된다. 그런데 정확히 이해하고 막아야지 무조건 다 막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막으면 느려져요. 너무 많이 막으면 느려지고 너무 조금 막으면 충돌이 나고.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딱 필요한 것만 딱 최소한으로 빠짐없이 막아야 돼요. 지나치게 많이 막으면 느려져. 이해만 했다면 구현은 쉬워. 근데 무엇을 막아야 되는지 판단하는 게 어려워요. 그 판단이 어려워요. 무엇을 어느 만큼 막아야 되는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워.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무엇을 쉽게 말해 이러는 거예요. 이미 지금 뭐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거 투자하는 여러분 중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코인 사고 팔고 하는 방법, 주식 사고 팔고 하는 방법은 쉬워. 근데 언제 사야고 언제 팔지 판단하는 게 어렵지. 그거 대충 잘못 판단하면 돈 다 날리고 망하죠. 주식 사는 거. 사고 파는 건 쇼핑몰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쉬워. 그냥 클릭하면 사. 클릭하면 팔고. 근데 언제 무엇을 사야 되는지, 어느 타이밍에. 그리고 언제 팔아서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건 경제학 박사도 못하는 어려운 일이죠.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느 부분 어느 만큼 막아야 되는지 판단하는 건 어려워. 그 판단을 했다면 막는 방법은 쉬워요. 그냥 싱크로나이즈드 블락으로 묶어주기만 하면 돼. 근데 어느 부분을 얼마큼 묶어야 되는지 그 판단은 어려워. 아무튼 어느 작업을 어떻게 어느 단위로 이렇게 묶어야 되는지 이 판단은 어렵지만 그 판단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작업이 한 덩어리로 돼야 된다. 요 작업이 한 덩어리로 돼야 된다. 이 한 덩어리로 돼야 되는 그 작업을 그 한 덩어리를 이렇게 싱크로나이즈드 블락으로 묶어주면 이게 한 덩어리가 돼요. 자, 앞에서 얘기한 거, 앞에서 한 덩어리로 다른 스레드가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되고 한 덩어리로 실행돼야 되는 작업, 앞에 예가 있었죠? 그 작업을 위와 같이 싱크로나이즈드 블락으로 묶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판단은 어렵지만 판단을 했다면 구현은 쉬워요. 자, 이렇게 구현된 공유 객체를 스레드 세이프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 스레드에 의해서 공유되는 객체는 스레드 세이프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구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은 쉽다. 자바의 경우는 어떻게 스레드 세이프하게 이 내부적으로 실행되냐면 어떤 스레드가 위 코드를 실행하려고 할 때 이 싱크로나이즈드 블락 이 객체를 잠근다. 락이라고 표현해요. 잠가버려요. 잠그려고 해요. 그런데 락을 거는데 성공하면 객체가 락이 걸려요. 잠가지는 거예요. 화장실 생각해봐요. 화장실에 2명이 들어가면 이상 안 되지. 화장실은 1인 공간이죠. 그러면 내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잠가버리잖아. 집에서 원룸 화장실은 여러분이 안에 들어가서 안 잠지. 왜냐면 그 원룸은 싱글 스레드 환경이니까. 나 혼자 살잖아. 그런데 학교 화장실에 들어가면 누가 벌컥 문을 열 수 있으니까 학교 화장실은 멀티 스레드 환경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장실 안에 들어갈 때 잠쪽, 락. 잠고 나서 락을 걸고 나서 그 화장실에서 작업을 하면 돼. 그럼 누가 방해하지 않아. 다른 스레드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아. 그리고 작업을 마치고 이 블락을 빠져나갈 때, 화장실을 빠져나갈 때 락을 풀고 나가면 돼. 그런데 내가 잠그려고 하는 객체에 이미 락이 걸렸다.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화장실이 이미 잠겼어. 그럼 기다려야지. 누가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스레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객체에 대해서 그 객체를 잠가버리고 뭔가 이 블락 안에서 작업을 다른 스레드가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화장실 앞에 기다리듯이 그 락을 걸려고 했던 스레드는 대기 상태에 빠져서 대기해야죠.
이 대기 상태에 빠진 스레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무작정 기다려야지. 그 락이 풀리고 화장실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래서 락을 걸고 작업을 하던 스레드가 작업이 끝나고 볼일을 다 보고 화장실 문을 락을 풀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면 그러면 대기하고 있던 스레드가 깨어나서 그 다음으로 자기가 락을 걸고 들어가서 그 다음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설명이 어려웠지. 구현은 쉬워요. 자, 요 부분. 요 소스 코드는 이거 간단한 한 줄이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거 하나가 램에서 읽어가고 플러스 1하고 램에 저장하고 작업이 3단계라고 했죠. 그래서 그 3단계를 한 덩어리로 실행해라 라고 저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유되는 변수 x가 객체가 아니고 멤버 변수니까 그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락을 해야 되는데 이 x는 클래스에 소속된 클래스 멤버 변수죠. 그러면 클래스에 락을 걸어야 돼요. 클래스 멤버 변수니까. 객체 멤버 변수면 그 객체를 락을 걸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 예제. 이것도 이 경우는 공유되는 객체가 저 리스트 객체죠. 이렇게 리스트 객체에 락을 걸고 add remove 하면 돼요. 자, 이거 뭐 충돌 안 내고 잘 실행되는지 이건 에러가 안 나야 되고 사이즈는 최초의 사이즈 10 그대로 10이어야죠. 그리고 얘는 3만이어야 하고 300만 100만 번씩 3번이니까 300만이 되는지 실행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300만 뭐 충돌 없이 에러도 안 나고 값도 300만 정확하고 자, 역시 마지막 예제도 충돌 없고 사이즈 10 정확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강의 노트 지금 여기 설명 읽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 아까 말했듯이 어려운 부분이 어느 만큼을 한 덩어리로 막아야 되는가 그거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부분은 저거 한 덩어리로 막는 거 이건 당연해 보이죠? 이렇게 플러스 1 해서 대입하는 거.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add remove 같이 지금 한 덩어리로 묶었는데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렇게 따로 이렇게 add 따로 remove 따로 이렇게 묶는 건 어떤지. 자, 이렇게 add remove first 이걸 한 덩어리로 묶는 것과
두 메소드 고추를 한 덩어리로 묶는 것과 그게 아니고 add 따로, remove 따로 이렇게 묶는 거. 작게 묶으면 묶을수록 병렬성이 좋아져요. 위보다는 병렬성 측면에서는 위보다는 아래가 좋아. 그런데 아래처럼 묶어도 thread safe 할까? 이 판단이 어려워요. 자, 이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실험해 보세요. 실험해 보면 되지. 내 생각에는 나눠 묶어도 돼. 그게 더 낫지. 자, 이렇게 나눠 묶고 실행해 보면 역시 에러 안 나고 정확하게 잘 실행이 되죠. 여러 번 돌려봐도 이렇게. 이 경우는 사실 강요노트보다는 이게 나아요. 자, 아래처럼 묶어도 thread safe 하고, 왜냐면 아까 강요노트에 설명한 게 remove 할 때 링크 1 수정, 링크 2 수정 둘 다 수정해야 remove가 완료다. 그게 한 덩어리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잖아. 강의노트에 아까 dirty read 설명한 부분이 remove 자체가 한 덩어리야 된다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위가 아니라 아래가 더 바람직하게 묶은 거예요. 이렇게 묶는 덩어리를 최소화해야 병렬성이 좋아요. 근데 이 경우는 위나 아래나 큰 차이는 없어. 이 예제에서는. 성능 차이도 거의 안 날 거예요. 비교해 봅시다. 성능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 지금 두 개를 나눠 묶었는데 time 앞에 git bash shell에서는 성능이 궁금한 어떤 실행을 앞에 time 붙여서 실행하면 돼. 그러면 나눠 묶은 게 0.942 1.043 1.644 0.992 다시 0.962 1.044 0.849 들쭉날쭉하네. 0.954 대충 이 정도고 나눠 묶은 게 나눠 묶지 않고 한 덩어리로 묶은 것은 1.171 1.028 1.144 그렇죠. 한 덩어리 묶은 게 조금 더 오래 걸리지. 조금. 두 개를 한 덩어리로 묶은 것이 큰 차이는 아닌데 0.8도 나오네. 별 차이 없구나. 역시 별 차이 없어요. 이 정도 예제에서는 별 차이 없어요. 오케이. 10분 쉬고 그 다음에 요 연습 문제 구현 실습을 합시다.
일단 10시 10분까지 10분 쉬죠. 자, 연습문제 구현 실습을 합시다. 먼저 그 공유되는 Q 객체 링크리스트인데 이 링크리스트가 부모 인터페이스 타입 여러 개를 링크리스트 클래스가 구현했어요. 그래서 링크리스트 클래스를 Q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객체 지향, 이게 세련된 객체 지향 기법인데, 여기 앞에 예제 보면, 여기서도 링크리스트를 사용했죠. 그런데 부모 인터페이스 타입, 다양성을 활용하려면은 이 변수의 타입은 부모 타입이어야 하죠. 그래서 부모 타입이 이 경우는 리스트예요. 그래서 링크리스트가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했어요. 리스트처럼 링크리스트를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링크리스트가 뿐만 아니라 Q 인터페이스도 임플리멘트 했어요. 그래서 링크리스트를 Q처럼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Q처럼 사용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 자바에서 자바 21 링크드 리스트 레퍼런스, 자바 21 링크 리스트 레퍼런스 이렇게 구글링 해보면 이렇게 자바 21의 링크 리스트 클래스 도움말이 바로 나올 거예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 링크 리스트 클래스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는지 여기 목록이 쭉 나오는데, 여기 덱 인터페이스도 구현했기 때문에 링크 리스트를 덱처럼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 리스트 인터페이스도 구현했기 때문에 리스트처럼 사용해도 되고, 방금 말한 Q처럼 사용해도 돼요. 이렇게 여러 인터페이스들을 구현을 했죠. 그럼 Q처럼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Q 인터페이스를 클릭해 보면 Q처럼 사용한다는 말은 Summary of Q method, 이런 메소드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Q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서머리보다 밑에 보는 게 낫겠다. add, Q에 add, 그 다음에 remove, 이거죠. add 하면 Q 그 후미에 add 되고, remove 하면 Q 선두에서 remove가 되고, 자료구조 시간에 배웠지. 그 Q는 후미에 add하고 선두에서 remove죠. 선입, 선출, FIFO, FIFO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remove는 아니고 선두에 뭐가 있는지 그냥 궁금하다. 그게 pick. 그리고 물론 사이즈 메소드도 있고, 여기 바로 아래 상속받은 메소드들, 사이즈. 들어와서 링크리스트를 Q처럼, 그래서 add 하면 후미에 add가 되고, remove 하면 선두에서 remove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작업을 구현하는데, 프로듀서 작업과 컨슈머 작업. 자, 프로듀서는 왜 이름이 프로듀서라고 하냐면, Q에다가 뭘 만들어 넣는 애가 프로듀서고, 컨슈머, 그 공유 Q에서 그걸 꺼내가서 사용하는 애니까 컨슈머라고 보통 관리해요. 이런 용어가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듀서는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정수, 1부터 만까지 만 개의 정수를 add하고, 컨슈머는 그걸 꺼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꺼낸 숫자 전부 다 합계 계산을 하는 간단한 작업을 구현합시다. 각각 두 작업을 멀티스레드로. 그러면 이 Q가 공유되는 자료 구조죠. 그런데 구현 이슈. 우리는 너무 간단한 예제라서 10,000개라고 미리 정했지만, 보통의 예제에서는 프로듀서가 몇 개 데이터를 add할 건지 미리 알 수 없죠. 보통 해야 될 작업이 클라이언트에서 오니까 미리 어떤 작업이 어떤 주소로 몇 개 나올지 보통은 알 수가 없죠. 이 경우도 몇 개의 작업이 add 될 건지 컨슈머는 미리 모른다.
그렇게 가정하고 구현합시다. 그러면 프로듀서가 정수를 애드하는 것을 다 마친 다음에 다 애드했다, 다 제출했다라고 컨슈머한테 알려주어야 해요. 그걸 그냥 간단하게 불린 멤버 변수, producing finished라는 불린 멤버 변수 하나를 이용해서 이게 최초는 false였는데 프로듀서 태스크가 10,000개의 정수 애드하는 걸 다 마친 다음에 이걸 true로 바꿔놓는 걸로 다 서밋됐다, 다 제출됐다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그래서 이 변수가 true이면 프로듀서 태스크가 정수 애드한 걸 다 마쳤다라는 거고, 그렇다면은 컨슈머 태스크 입장에서는 이 producing finished 이 변수가 true이고 Q에 남은 정수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컨슈머도 이제 끝난 거지. 컨슈머가 작업을 마치는 건 이 producing finished가 true이고 Q에 남은 정수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더 이상 애드되는 정수가 없는 거니까 모든 정수를 다 애드한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계산 결과를 출력하고 끝내는 식으로 이렇게 구현해 봅시다. 그러면 뭐 충돌 없이 잘 구현했으면 1부터 10,000까지 더한 거니까 그러면 얼마지? 1부터 10,000까지 다 더하면 이게 50500이 나와야 되나? 수열의 합 공식 있잖아. 50500 맞아? 공식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난다.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지? 그러면, 50만, 참. 그러면 10,001 곱하기 5,000. 그치? 10,001 곱하기 5,000. 그럼 5,000만 5,000이구나. 5,000만 5,000이 나와야 되네. 자, 구현해 보세요. 구현해 봅시다. 이런 클래스로 구현하면 되겠고, 그냥 간단하게 스태틱 멤버 변수로 이번에도 구현하고, 프로듀서 태스크 이미지 러너블 런 메소드를 구현하면 되는데, 그냥 여기 1부터 10,000까지를 Q에 애더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또 Q i가 1부터 10,000까지 Q에다가 i를 애드하면 되는데, 자, 방금 우리가 그냥 Q가 아니지. 그냥 Q가 아니고 thread save 요 클래스의 Q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요 클래스의 Q를 자, 근데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지. thread save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add 작업은 다른 thread가 개입하면 안 되지.
오케이. 이렇게. 그런데 프로듀서가 10,000개를 다 애드한 다음에 그 컨슈머한테 알려주기로 했죠. 처음에는 false고, 그런데 나 애드 다 끝났다라고 알려줘야죠. 이렇게 뭐 간단하게 멤버 변수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 그냥 간단하게 이 공유 멤버 변수를 여기다 다 이렇게 스태틱 멤버 변수로 선언해 놓고 그냥 공유하는 걸로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합시다. 이렇게 그 큐에다가 1부터 10,000까지를 add 하는데, 그래서 safe 해야 되니까 synchronized 요 add 작업이 한 덩어리로 실행돼야지. add 하고 있는 와중에 링크 2개 조정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끼어들어오면 안 되죠. 다른 thread가 끼어들어오면 안 되지. 그리고 add 작업 끝난 다음에 프로듀싱 끝났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불린 병수로 true 이렇게 알려주는 걸로. 얘도 공유 변수긴 하지만 얘는 이 정도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죠. 이 정도는 괜찮지. 워낙 뭐 인티저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컨슈머 태스크에도 인크리멘트 런업을 하고, 얘는 이 producing finished가 딱 얘가 false일 동안에는 계속 반복해야지. producing 낫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false라고 이렇게 해야 더 잘 보이지. 이 producing finished가 false일 동안은 계속 반복. producing finished가 true가 되면 이제 얘도 다 작업이 끝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이 Q가 사이즈가 0보다 크면 이게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뭐가 들어있으면 그걸 꺼내야지. 그런데 이것도 참, 이 부분도 얘도 싱크로나이즈 돼야 되긴 해. 이것도 여기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Q의 사이즈. 워낙 간단하고 이것도 그냥 어떤 멤버 변수 값 하나 바로 리턴하는 아주 간단한 작업일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은 작업이긴 한데, 어쨌든 Q 내부를 읽죠. dirty read가 될 수도 있어요. 얘도 dirty read가 될 수 있어요. 확률은 낮아. 왜냐면 아마도 보나마나 Q에 사이즈에 해당하는 멤버 변수 값이 하나 있겠고 그 값을 바로 리턴할 거야. 뭐 복잡하게 링크 구조 따라가는 그 정도 작업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dirty read가 없다고 장담 못해요. dirty read 문제가 확실히 없으려면 공유되는 객체의 모든 메소드는 다 synchronized로 묶어서 액세스해야 돼요. 아무튼 일단은 그냥 가봅시다. 이렇게 이거 똑똑하게 하네. 밸류 하나를 리무브하고 썸 계산해야 되니까 참 썸이 처음엔 0이고 밸류를 하나를 리무브해서 리무브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리무브 하는 것만 싱크로나이즈드 하면 되지. 썸은 공유 변수가 아니니까 썸에다가 밸류를 add하는 것은 썸은 메소드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니까 얘는 싱크로나이즈일 필요가 없죠. 요 공유되는 건 Q니까 Q만 싱크로나이즈드이면 되는데 리무브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즈도 Q의 메소드라서 얘도 조금 약간은 불안해. 워낙 간단한 작업이긴 하지만
dirty read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왜 밑줄이냐? 왜 있으나 뉴스드야? 여기 사용하고 있는데? 응? 왜 그래? 아, 리턴이 아니고 그냥 출력 바로. 오케이. 자, 요 부분만 좀 불안하고 약간 나머지는 공유되는 q 객체 remove 메소드, add 메소드는 synchronized로 묶었고 add하고 있는 도중, remove하고 있는 도중 다른 트레드가 서로 끼어 들어오면 안 되죠. 이 부분은 add remove는 synchronized 됐으니까 오케이인데 size 메소드 뭔가 읽는 메소드죠. 보나마나 아주 간단한 멤버 변수값 간단히 리턴만 하는 간단한 작업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dirty read가 될 확률이 제로는 아니야. 안전하게 하려면 얘도 묶어주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냥 해봅시다. 자, 다 됐고 스레드 만들어서 그렇지. 뭐 자동 완성 믿고 가도 되겠네. 프로듀서 객체 만들고 컨슈머 만들고 스타트하고 뭐 이게 트라이 캐치까지는 하지 맙시다. 트라이 캐치 안 하면 대신 그 이셉션을 메인 메소드도 밖으로 throw 해야지. 밖으로 throw 해버리면 되죠. 뭐 이 정도 예제는. 아, 메인 메소드가 굳이 기다릴 필요도 없구나. 왜냐면 출력은 지금 이 컨슈머가 직접 마지막으로 출력하잖아. 메인 메소드는 스타트만 시키고 조인해서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메인 메소드 끝내버려도 되겠네. 어차피 일은 프로듀서하고 컨슈머가 둘이 다 알아서 하니까. 자, 이 부분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된 것 같아요. 뭐 충돌 맞죠? 1에서부터 만까지 더하면 그렇죠. 이 값이 나오지. 5천만 5천 그렇죠. 그 수열의 합의 공식 몇 번? 그 사이즈 메소드 정도는 워낙 간단해서 dirty read일 확률이 있기는 있지만 확률이 매우 낮아요. 멤버 변수 값 하나 바로 리턴하는 것 정도는. 그래서 충돌 없이 아마도 높은 확률로 충돌 없이 제대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코드의 신뢰도가 뭐 충돌날 확률이 1억 분의 1도 있으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정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뭐 몇천억짜리 비행기 제어 소프트웨어랄지 아니면 몇 조짜리 화성 탐사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는 뭐 1억 분의 1의 오류 확률도 있으면 안 되잖아. 화성 몇 조 10조 들여서 화성에 로봇을 보냈는데 버그가 있어서 서버렸대. 이거 어떨 거야? 그쵸? 그 정도로 중요하다면 여기 이 부분도 싱크로나이즈드로 묶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야지. 그 사이즈 변수 선언하고 그렇지 이렇게 싱크로나이즈드로 Q의 사이즈를 변수에다 이렇게 대입한 다음에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는 그냥 그쵸 여기는 그냥 무한 루프 하고 이 안에서 이렇게
사이즈 변수 선언하고 꺼낸 다음에 사이즈가 0이면 브레이크. 그렇죠. 이렇게. 코드는 지저분해졌지만 이 사이즈를 싱크로나이즈로 묶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사이즈 이렇게 하고 여기서 브레이크 그냥 이 싱크로나이즈드 안에서 브레이크 해도 되겠군. 코드를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겠다. 브레이크 정도, 요 정도 입수문은 싱크로나이즈드 안에 있는 코드는 가급적 가벼운 게 좋아요. 최대한 줄여야 돼. 그렇지만 뭐 사이즈가 0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if문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처럼 if문도 밖으로 빼는 게 최대한 싱크로나이즈드 블락 크기를 줄이는 것이 병렬성에 좋다는 측면에서는 아까처럼 if 블락도 밖으로 빼는 게 좋긴 좋아. 근데 코드가 너무 지저분하지. 그렇게 뺐더니 안에다 넣으면 이 사이즈 변수를 이 블락 안에서만 선언할 수 있으니까 코드는 이게 더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코드를 간단히 하면서도 사이즈하고 밸류를 여기다 그냥 선언해 놓고, 사이즈 변수가 바깥에 있으면 얘가 굳이 안에 없어도 되죠. 나와도 되지. 그리고 밸류도 미리 사이즈 변수하고 밸류 변수를 미리 위에다 선언해 놨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이렇게, 이 정도면 뭐 코드 뭐 그리 복잡하지 않고, 즉 싱크로나이즈드 안에서 코드는 최대한 작아야 돼. 그래야 병렬성이,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이유가 병렬 처리하자는 거니까. 병렬성이 좋으려면은 싱크로나이즈드로 이렇게 묶는, 락을 거는 코드는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고, 즉 Q의 메소드만 이렇게 싱크로나이즈드, 공유되는 객체가 Q 뿐이니까. 이 사이즈 메소드는 굳이 싱크로나이즈드로 안 묶어도 워낙 간단한 메소드, 보나마나 멤버 변수 값을 바로 리턴하는 정말 간단한 메소드일 거예요. 그 정도로 간단한 메소드는, 사이즈 같은 간단한 메소드는 굳이 싱크로나이즈드로 안 묶어도 그 충돌날 확률이 0은 아니지만 매우 작아요. 뭐 1억분의 1 정도로. 그렇지만 그 1억분의 1의 확률도 안 된다. 절대로 버그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공유되는 객체의 모든 메소드는 저렇게 다 싱크로나이즈 해주는 게 낫죠.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무리 없이 잘 실행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 할 때 이렇게 공유되는 객체의 모든 메소드들을 이렇게 여기처럼 공유되는 객체가 이것처럼 Q고, 이게 흔해요. 프로듀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어떤 작업 요청을 그 웹 서버도 그렇고 백엔드 서버도 그렇고 클라이언트가 뭔가 API 호출해가지고 요청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걸 누가 접수해? 그 작업을 접수하는 게 프로듀서야. 접수 결과를 얘는 접수만 해서 큐에다가 넣어. 그럼 그 작업을 처리하는 애가 컨슈머. 얘가 그 큐에서 작업을 하나씩 꺼내서 처리를 하는 이런 큐 구조가 그 백엔드, 뭐 자바나 뭐 C나 C샵이나 이런 언어로 백엔드를 직접 구현할 때는 이게 웹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백엔드 서버를 직접 이렇게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때는 흔한 구조예요. 이 구조가. 프로듀서 컨슈머 패턴이라고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컨슈머 패턴 하면 나와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막 받아서 백엔드에서 직접 그 통신 요청, 이게 쉽게 말해 동접자죠. 동접자의 요청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백엔드의 흔한 구조야. 웹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이렇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수준으로 구현할 때는 이런 구조로 구현해야 돼요. 아무튼 이게 흔한 구조라서 Q가 이렇게 공유되는 경우가 흔해요. 그러면 이것처럼 귀찮게 모든 이 공유되는 객체의 사이즈 메소드, 리무브 메소드, 그 다음에 여기 add 메소드를 다 이렇게 싱크로나이즈드로 이렇게 묶어줘야 돼. 이런 구현을 할 일이 흔해. 이게 귀찮잖아.
이렇게 하나하나 묶어주는 게. 그래서 편리하게 이걸 더 간결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자바가 방금 구현한 걸 7 thread safe test 7점 자바로 복사해가지고 여기서 그 자바의 최신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훨씬 더 간결하게 구현할 수 있는데 매우 간결한데 뭐냐면 collections에 synchronized 아쉽게도 큐가 없네. 리스트는 있는데 11 그렇게 싱크로나이즈드로 다 자동으로 묶어주는 그런 기능이 콜렉션스 클래스에 있는데 왜 이렇게 좋은 말이 안 나와? 자바 8만 나오네. 오케이. 콜렉션스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콜렉션스. 여기에 이름이 synchronized 뭐뭐뭐인 메소드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synchronized collection, synchronized list, synchronized map, synchronized 뭐 set. 왜 큐가 없냐? 큐만 없네. 덱도 없고. 이게 어떤 클래스를 그 어떤 클래스의 모든 메소드들을 싱크로나이즈드로 변형해가지고 그 모든 메소드가 다 싱크로나이즈드로 묶어진 그렇게 변경해서 리턴해주는 그런 메소드야. 싱크로나이즈 큐가 아쉽게도 없네. 그러면 싱크로나이즈 리스트를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큐가 아니고 할 수 없이 리스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싱크로나이즈 큐가 없어서 collections하고 synchronized list 하고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원래 사용했던 링크 리스트 객체를 뉴에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링크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collections.synchronized 메소드가 요 파라메터로 전달된 링크 리스트를 수정해요. 어떤 수정을 하냐면 모든 메소드들을 다 synchronized로 감싸요. 다 synchronized로 감싸는 그런 수정을 해요. 이렇게 감싸요. 이렇게 모든 메소드들을 그렇게 감싸요. 할 수 없이 근데 인터페이스가 큐인 건 없네. 리스트밖에 없어서 리스트를 사용해야 되겠고 자 그러면 모든 메소드가 다 싱크로나이즈드로 이미 여기서 만들면서 모든 메소드가 싱크로나이즈드로 감싸졌기 때문에 다시 또 그 메소드 하나하나 싱크로나이즈드로 묶는 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코드가 훨씬 간결해지지. 얘는 리무브 메소드는 q 인터페이스에 있는 건데 q 인터페이스를 아쉽게도 사용 못하니까 first
자,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로 묶어주는 것이 이미 여기서 자동으로 모든 메소드를 다 묶어주니까 훨씬 편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미 다 묶여버렸기 때문에 이 링크 리스트 클래스의 모든 메소드가 싱크로나이즈드 블락으로 다 묶여요. 그 일을 얘가 해주는 거예요. collections.synchronized list 메소드가 파라메타로 평범한 리스트 객체를 넘겨주면 그 평범한 리스트 객체 모든 메소드를 다 synchronized 블락으로 다 묶어주는 일을 해요, 얘가. 그래서 얘 이렇게 리턴된 이 객체를 사용하면 되는데, 리턴된 이 객체는 모든 메소드가 다 synchronized 블락으로 묶인 thread safe하다. 그렇지만 느리지. thread safe는 느려요. 왜냐면 락을 걸어야 되니까. 락을 거는 게 좀 무거워요. 느려요. 그래서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공유되는 객체 아닌데도 락을 걸면 마치 원룸에서 나 혼자 사는 원룸에서 화장실 들어가는데 그 막 비밀번호 여러 개 누르는 잠금 장치로 화장실 문을 잠그면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 나 혼자 사는데 왜? 싱글 스레드인데 락을 하는 것은 불필요해요. 느려요. 오케이. 이제 얘도 당연히 잘 실행될 거야. 엥? 무슨 에러냐? 아, 깼구나. 이거 칠해야지. 아, 무슨 스레드 6을 7로 다 안 바꿨어. 오케이. 오히려 코드도 간결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메소드를 다 싱크로나이즈드로 다 묶었기 때문에 코드도 간결하고 스레드 세이프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collections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바에 collections라는 클래스에 이 collections라는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만한 메소드가 sort지. 이건 알아야 되지, 당연히. 그 어레이 리스트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 걸 정렬할 때 sort 메소드가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게 아니고 collections 클래스에 있어요. collections.sort이야. 그리고 파라메타로 어레이 리스트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어레이 리스트가 정렬이 돼요. 어레이 리스트의 sort 메소드는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에 없고 여기 collections 클래스에 있다라는 거, 이 메소드 기억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해주면 돼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거예요. collections 클래스의 synchronized list. 평범한 어레이 리스트나 평범한 링크 리스트를 그 모든 메소드를 다 synchronized 메소드로 바꿔줘요. 껍데기를 씌워요. synchronized 블락으로 씌워요. 모든 메소드를. thread safe한 어레이 리스트, thread safe한 링크 리스트로 바꿔줘요. 그래서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공유되는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 리스트는 방금 이 예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된다라는 거. 그럼 이 링크 리스트는 모든 메소드가 다 synchronized 메소드예요. 이게 synchronized 메소드다라고 자바에서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오케이. 다음 구현 시험 예상 문제예요. 이런 거 구현하라고 당연히 나오겠죠. 멀티스레드로 뭐 구현해라. 지금까지 우리가 그 소켓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입출력, 그다음에 멀티스레드 그 프로그래밍을 배웠죠. 자, 그걸 합쳐서 자, 이제 드디어 소켓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거예요. 소켓이라고 부르는데
그 컴퓨터에서 통신 프로그래밍, 그 통신의 기본, 통신 프로그래밍의 그 기초 개념이 소켓이에요. 이 운영체의 자원인데, 예를 들어 디스크에 뭘 저장한다. 그러면 그게 파일이지, 파일. 통신한다. 그러면 마치 디스크에 뭔가 데이터 저장할 때 파일이라는 단위로 저장하듯이 통신하겠다. 그러면 운영체제 수준의 통신 자원이 소켓이에요. TCP 통신, UDP 통신 이런 그 시스템 레벨의 통신 자원이 소켓. 그래서 이 소켓을 사용하기 위한 자바 클래스의 이름도 당연히 소켓이고, 그래서 소켓 통신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소켓 프로그래밍, 소켓 통신. 그런데 그 컴퓨터 사이의 통신만 소켓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같은 컴퓨터의 두 프로세스 사이의 통신에도 소켓이 사용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이 강의에서 다루지 않을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디스크에 뭔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죠. 마찬가지로 통신을 하려면 소켓을 만들어야 돼. 소켓을 만든 다음에 그 소켓을 가지고 상대편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하고 소켓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소켓 연결을 끊고 이렇게 통신 작업의 기본 단위가 소켓이에요. 작업할 때 소켓이 필요하다. 마치 디스크에 저장할 때 파일이 필요한 것처럼 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죠. 소켓을 이용해서 통신을 해요. 그 다음에 1, 2, 3, 4 작업뿐만이 아니라 서버의 경우에는 5, 6, 7 작업도 서버는 해야 되는데 서버 같은 경우는 특정 포트 번호를 하나 차지하고 이걸 바인딩이라고 표현해요. 포트 바인딩. 포트 번호를 하나 차지한다. 포트 바인딩. 그 포트에 도착하는 연결 신호 혹은 연결 패킷. 컴퓨터끼리 뭘 보내고 받는 게 패킷이죠. 인터넷상에서 패킷이 왔다 갔다 하죠. 그 포트에 도착하는 패킷에 뭔가 연결 신호가 들어있겠지. 패킷 데이터가 연결 요청이겠죠. 그걸 기다려요. 서버는 기다려야 돼. 이걸 리스닝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연결 신호가 드디어 도착했어. 그러면 연결이 맺어져요. 이게 offset. binding, listening, offset. 5, 6, 7은 서버만. 그 다음에 1, 2, 3, 4는 서버, 클라이언트 둘 다 보내고 받고 해야죠. 1, 2, 3, 4는 다. 네, 5, 6, 7은 서버만. 그래서 5, 6, 7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소켓 클래스는 서버 소켓 클래스라고 있고, 그래서 1, 2, 3, 4 작업을 할 수 있는 소켓 클래스와 5, 6, 7 작업을 할 수 있는 서버 소켓 클래스,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가 있어요. 소켓 클래스는 1, 2, 3, 4, 서버 소켓 클래스는 5, 6, 7. 그리고 1, 2, 3, 4는 서버 클라이언트 둘 다 필요해. 둘 다 데이터, 서버도 데이터 보내고 받고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도 데이터 보내고 받고 해야죠.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버도 클라이언트도 소켓 클래스는 필요해. 둘 다 1, 2, 3, 4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5, 6, 7은 서버만 하죠. 5, 6, 7은 서버만 하고, 서버만 또 서버 소켓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자원 반납. 자, 운영체제 수준의 자원은 사용 후에 반드시 반납, 클로즈 메소드를 호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메모리는 넉넉한 편이지만 요즘 서버 컴퓨터 메모리 매우 넉넉하죠. 뭐 128기가 뭐 이 정도 메모리 장착하기도 하니까. 심지어 1테라 이렇게 메모리 장착한 서버도 있더라고.
메모리가 테라야. 그래서 메모리는 넉넉하지만 운영체제 수준의 컴퓨터 자원은 이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사용 후 반드시 반납해야지, 아니면 자원 부족 에러로, 메모리 부족의 에러가 아니라 자원 부족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버 운영체제 수준의 자원은 이게 소켓이 그런데 반드시 클로즈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되어야 하니까 try with resource 문법 배웠죠? 이걸 이용해서 구현해야 해요. 자, 소켓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호스트, 포트 번호, 연결할 컴퓨터의 호스트, 주소죠. IP 주소나 아니면 도메인 네임, 그 다음에 포트 번호, 이렇게 생성자 파라메타로. 이 포트 번호는 그 서버가 리스닝하고 있는, 서버가 차지하면서 리스닝하고 있는 포트 번호를 적어주면 되죠. 즉, 연결할 상대방의 주소와 포트 번호. 웹 서버는 80번 포트를 차지하고 리스닝하고 있어요. 그리고 톰캣 서버는 8080 포트. 이렇게 잘 알려진 서버마다 어떤 포트를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는 포트가 리스닝 포트야. 리스닝 포트가 다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MySQL 3306인가 그렇지. 포트는 3306. MySQL 포트는 3306. 톰캣은 8080. 그냥 평범한 웹서버는 그냥 80. 이렇게 서버마다 포트 번호가 정해져 있는데 그 포트 번호가 리스닝 포트예요. 서버 소켓이 리스닝하고 있는 리스닝 포트. 뭐 연결이 실패하면 이런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어떤 서버를 만든다. 그러면 그 서버도 어떤 포트 번호를 차지하고 리스닝 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포트 번호의 값의 범위는 1부터 뭐 65,000 얼마까지예요. 포트 스캐너를 구현해 봅시다. 그래서 그냥 연결만 해볼 거예요. 소켓 생성자, 아까 이렇게 호스트, 컴퓨터 주소랑 포트 번호, 이렇게 소켓 생성자, 그러면 연결을 시도한다고 그랬죠. 연결을 시도해요. 생성만 해도, 소켓 객체를 생성만 해도 저 서버 주소, 저 포트 번호에 연결을 시도해요. 그래서 익셉션이 발생하면은 연결 실패고, 익셉션 발생 안 하면 연결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시도해보는 그런, 익셉션이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 그것만 확인해보는 그런 간단한 포트 스캐너를 구현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스트 네임은 우리 학교 웹서버, 그 다음에 포트 from은 1번부터 포트 2 10,000번까지. 왜 10,000번까지만 하냐면 알려진 유명한 서버들은 다 10,000번 이하 번호를 차지해요. 아까 MySQL이 3306이라고 그랬죠. 뭐 오라클 DB, 예를 들어 오라클 DB 포트 넘버 이렇게 확인해 보면 1521. 그치, 오라클은 오래된 DB니까 더 낮은 번호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포트 넘버 이렇게 해보면
얘도 1433. 이 DB도 꽤 오래됐어. 근데 MySQL은 그 오픈소스 DB고 얘네들보다는 오래 안 됐으니까 3306. 이렇게 유명한 그런 서버들, 뭐 DB 서버들, 톰캣 서버, 뭐 이런 유명한 서버들은 10,000번 이하, 몇천 번대의 포트 번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서버가 유명한 서버가 아니라면 10,000번 이하, 몇천 번대 번호를 차지하는 것은 이건 예의가 아니야. 좀 이상한 짓이에요. 내가 만드는 뭐 테스트용 그 번호는 높아야 돼. 아까 최대 65,000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죠. 포트 번호. 65,000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뭐 한 5만 번대, 4만 번대 이런 거 사용하면 돼요. 내가 그냥 마음대로 구현하는 서버 포트는. 아무튼 되돌아와서 포트 스캔. 자, 이 컴퓨터에 어떤 포트가 열려 있는지 본다. 그러면 뭐 유명한 포트는 다 10,000번 이하대니까 10,000번 이하대만 각각에 대해서 소켓 객체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익셉션이 through 됐다. 그러면 그 소켓 그 포트 번호로 리스닝 하는 서버가 없어서 연결 실패. 그러면 익셉션이 through 되고 익셉션 through 안 되고 여기로 왔다. 이 말은 연결 성공했단 얘기예요. 연결 성공했단 얘기는 그 포트 번호로 리스닝 하고 있는 어떤 서버가 그 컴퓨터에 있단 얘기지. 자, 실행해 봅시다. 아, 잠깐. 이거 우리 학교 웹서버는 너무 느려. 그냥 사실은 우리 학교 웹서버에 어떤 포트 열려 있는지보다 내 컴퓨터에, 내 노트북에 어떤 포트가 열려져 있는지가 더 궁금하지 않나? 자, 이걸 호스트 주소를 로컬호스트로 바꿉시다. 로컬호스트로 바꿨어요. 그러면 로컬호스트가 지금 지금 내 노트북이에요. 내 노트북에는 10,000번 이하 때 어떤 포트가 열려 있는지, 열려 있단 말은 어떤 서버가 지금 거기서 리스닝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실행해 봅시다. 아, 그런데 뭐 이렇게 익셉션이 너무 많이 나죠. 다 에러네? 그거 보니까. 성공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익셉션이 너무 많이 에러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실패한 건 출력하지 말고 익셉션 여기 출력은 주석으로 막아버리고 성공한 것만 출력하게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이렇게 성공한 것만 포트 번호 연결 성공. 성공한 것만 출력하게. 이러니까 빠르네. (135) (445) (3306) (5040) (7680) 내 노트북에 10,000번 이하 중에서 저런 것들이 열려있다. 5개나 열려있네. 3306은 MySQL이고 135는 뭐야? 1,000번 이하는 거의 운영체제급의, 그치. 마이크로소프트 분산 컴퓨팅 환경,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예요. 이게 열려있을 필요가 있나? 445도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운영체제 포트일 것 같은데, 윈도우즈 서버, SMB는 파일 공유 포트인데, 내 노트북 파일 공유 안 해놨는데도 포트가 열려있네.
파일 공유 포트 막아야겠다. (5040은) 또 뭐야? (5040은) 안 나오네. 안, 이렇게 검색해도 안 나온 포트가 열려 있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5040 포트는 뭐야? 뭐, 뭐랍쇼? 이럴 줄을 몰랐네. 5040 검색해도 안 나오는 포트가 열려 있어? 악성 소프트웨어 깔려 있나? 이거 강의용 노트북인데? 아, 윈도우즈 RPC 여기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일 것 같긴 한데. 나 말고도 5040이 열리는 사람들이 꽤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요. 이 5040 포트가 좀 많이는 아니고 꽤 수상하네. 아마도 MS 윈도우즈가 사용하고 있는 포트일 것 같긴 한데, 검색에도 안 나온다는 건 뭔가 좀 아무리 MS라도 의심스럽지. 그리고 혹시 MS가 아니고 그 악성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포트일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 학교 포트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포트 번호도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7680은 또 뭐야? 아, 이건 윈도우즈 거 맞구나. 아, 배달 최적화. 이거 MS 윈도우즈 운영 체제에 일종의 그 토렌토 같은, 토렌트 알죠? 그 파일 공유 P2P 그게 있어요. 이걸 7680 포트가 이어서 사용하는구나. 뭐냐면 윈도우즈 업데이트하지.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이 윈도우즈 업데이트 깔아야 되잖아. 근데 그걸 전 세계 윈도우즈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데 MS 서버에서 다 전 세계 모든 윈도우즈 사용자가 업데이트 받아가면 윈도우즈 서버 죽겠지. 그래서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저거 P2P 마치 토렌트처럼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윈도우즈 운영체제들끼리 옆으로 전파를 해요. 그 포트가 7680이네. 7680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윈도우즈 딜리버리 옵티미제이션 포트가 7680. 번역을 하면 윈도우즈 배달 최적화. 뭘 배달하냐면 윈도우즈 업데이트. 이건 정상인데 여러분도 5040 열려 있나? 5040이 의심스럽네. 자, 이렇게 지금 첫 번째 포트 스캐너를 이렇게 수정해서 실행을 했어요. 강의 노트도 업데이트 하자. 괜히 우리 학교 서버 포트 스캔하지 말고 내 PC 로컬호스트. 사실 익셉션 여기로 왔다는 얘기는 연결 실패했다는 건데 연결 실패한 건 안 궁금하죠. 연결 성공한 것은
그 포트 번호가 열려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궁금하지. 그래서 익셉션 출력은 막아버리고 너무 많이 출력되기도 하니까. 근데 이 강의 노트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작년까지는 굉장히 느렸거든. 근데 이게 작년에는 왜 느리냐면 연결 실패 익셉션이 한 5초쯤 걸려야 그 연결 실패 익셉션이 through 됐어요. 근데 지금은 연결 실패 익셉션이 바로 나오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죠? 자, 아무튼 구현은 이거 이렇게 하면 바로 소켓 객체 만들어서 저 호스트, 저 포트 번호에 연결한다. 연결 실패하면 주소가 틀렸거나 포트 번호가 틀렸거나 아니면 서버가 죽었거나 하면 연결이 안 되겠죠? 연결이 안 되면 익셉션이 through 돼요. 익셉션이 through 된다. 그리고 익셉션이 through 안 되고 여기로 왔다는 얘기는 연결 성공이고 연결 성공했을 경우에 이렇게 연결 성공이라고 출력을 하면 어떤 포트가 열려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게 try with resource 문법이니까 자동으로 close가 돼요. 자동으로. try with resource 문법. 자, 이렇게 여러분 노트북에 어떤 포트가 열려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열려있는 포트 구글링 해가지고 그게 무슨 포트다라고 검색때 나오면 오케이인데 방금 이것처럼 이건 좀 더 알아봐야 되겠어. 5040 아마도 윈도우즈 포트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검색에도 정보가 안 나오는 포트가 열려 있는 건 악성 소프트웨어일 수 있어요. 자, 한 3만 번까지 다시 또 검사를 해봅시다. 6만 번까지. 33060도 열려있네? 이거 많이 열려있네? 이건 뭐야? 마칩시다.